우리 후보님들 앞으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가 내려가고 포토타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고모님은 오시는 대로 말씀을 하도록 하고 먼저 네, 감사합니다. 천하람 위원장님의 지지 연설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시죠? 기득권 양당이 방탄할 때 개혁신당은 뭐 한다고요? 자, 제가 기득권 양당이 방탄할 때 하면 개혁신당은 동탄한다. 한번 해주십시오. 기득권 양당이 방탄할 때 개혁신당은 동탄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조홍천 의원님이 꼭 자기가 제일 먼저 했다고 저작권을 밝혀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득권 양당이 방탄할 때 개혁신당은 동탄한다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탄은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는 곳이자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들 왔지만 이렇게 이준석도 응원까지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왔지만 전국에서 정말 가장 많은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 동탄의 삶을 지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각오로 우리 이원욱 의원님과 이준석 대표님이 이곳 동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동탄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이준석 대표 같은 또 우리 이원욱 의원님 같은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 꼭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냐라고 정말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앞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저 천하람이 느끼고 또 경험한 인간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 그리고 인간 이원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겪으면서 가장 놀라는 지점은 관찰력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한 학기 동안 교육봉사를 하려고 순천에 내려와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정도 있었는데요. 순천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 명확하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오타도 순천시 공무원들이 못 잡아내는 것도 이준석이 잡아내고 그걸 고치는 인간이 지금 옆에 있는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뿌듯했던 것이 순천시의 굉장히 높은 공무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서 순천시에 나아갈 방향을 배웁니다. 이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지선을 거듭 경험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전국의 이슈가 무엇이고 각 전국 각지에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더 개선돼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젊은 정말 정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동탄에 와가지고도 정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동탄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야 되는지, 뭐가 동탄에 더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정말 내공과 관찰력을 가진 우리 정치인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나름 친하지만 이 인간 진짜 징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동탄에 있는 아파트 단지 100군데를 다 돌았어요. 그것도 돌면서 대충 사진 찍고 넘어가고 한 게 아니고 개별 아파트 단지에 뭐가 필요한지를 샅샅이 훑으면서 돌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정치 기계다. 여러분 이 정치 기계가 한 달 정도 가동됐는데도 동탄의 삶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이 정치 천재, 정치 기계 이준석이 4년 동안 동탄에서 가동이 되면은 우리 동탄의 삶이 얼마나 발전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동탄에 계시는 많은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남들 비판 잘하고 방송에서 날아다니는 이준석이 정말 동탄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회의원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저도 궁금합니다. 말만 잘하는지 입만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당대표 이준석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준석도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1번과 2번 뻔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동탄의 삶을 정말 전국적인 이슈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 흔해 빠진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깊은 관찰력과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머리도 좋은데 발로도 열심히 뛰는 우리 이준석 같은 사람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종인 고문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이원욱 우리 개혁신당도 사선 중진 의원 하나 정도는 보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탄에서 3선을 하시면서 지금 동탄과 화성의 주춧돌을 놓고 지금 이렇게 발전시켜 온 주역이 바로 이원욱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 새벽에 길을 나서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휴대폰에 9만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민원이면 민원, 사업이면 사업, 예산이면 예산 다 잘 챙기는 유능한 일꾼인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이원욱 의원님 성실하시고 일 잘하시는 거 알았지만 이번에 개혁신당 오시면서 또 한 가지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그 무엇보다 젊은 후배들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 맨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지, 청년들 기회 줘야지 하지만 막상 자기가 양보하는 정치인 없습니다. 그죠?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원욱 의원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원욱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 손잡고 같이 국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선의 경험 있는 우리 일 잘하는 이원욱과 차세대 정치 리더 이준석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동탄과 화성의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일부터 있는 사전투표에서 기호 7번 이원욱, 기호 7번 이준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엄청난 막강한 듀오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우리 동탄의 미래를 열 겁니다, 여러분. 이원욱 감사합니다. 이 막강한 개혁신당 듀오가 열어가는 동탄의 미래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 동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동탄에서 출마하신 이준석 개혁시민당 대표와 이원욱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긴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국회에 내보내야 된다는 걸 갖다 확실하게 알 겁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지난 2022년 36세 나이로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에 무슨 커다란 세력이나 기반이 있어서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수정당의 대표가 36세의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왜 국회에 보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너무 낡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새로운 대표, 젊은 대표를 한번 뽑아가지고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라 하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의해서 국민의 열망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를 잘 간직하고 기르지를 못하고서 참 정권을 교체하고 지자체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를 갖다가 축출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과거 보수 정당에 있어서의 커다란 폐허고 이것이 오늘날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를 여기 동탄에서 여기도 새롭게 생겨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하나 탄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나이 39살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2027년 다음번 대선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피선거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의 젊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를 갖다가 탄생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 2년 가까이 정치는 완전히 정태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출생률이 0,72라고 하는 출생률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냐 하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왜 이러면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느냐, 대한민국의 지나치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마디 거론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줄 모르겠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탄 주민 유권자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신당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꼭 국회에 보내셔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정치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바꾸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서 절대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동탄에 사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돌아오는 4월 10일의 총선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가서 살려봤고 국민의힘도 살려본 양당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오지 않아가지고서는 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출마하신 이윤옥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이 동탄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3번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갖다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젊은 이준석이라는 지도자와 의회의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있는 이 이현옥이라는 의원이 다음 국회에서 같이 협력을 할 것 같으면 나라의 발전과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맞죠? 저는 최근에 와서 양당이 얘기하는 게 뭐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얘기를 하고 또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두 정당이 지금과 같이 국회를 지배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야당의 공격만 할 것이고 또 여당은 거기에 대한 응수를 하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양당에서 영입했다고 하는 두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에도 하나 있고 국민의힘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전력을 보니까 전부 다 대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국회에 가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자기가 소속했던 과거 기업의 로비스트 노래 이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익숙해야만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년간에 걸쳐서 정치 수업을 한 사람이고 우리 이원우 의원이라는 것은 이미 12년 동안 국회 생활을 갖다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말의 진행 과정을 보십시오. 아무런 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정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 내가 억울하다 이거야. 뭐가 억울하냐는 걸 정치인이 억울하다는 소리를 했을 때는 이미 정치를 포기했다는 얘기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여기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이현호 의원님, 이 두 분의 정치적인 경험을 갖다 가지고서 현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0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두 분을 국회에 보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6개월 전 이맘때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첫 방문지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때 갈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이 바뀌었지만 저하고 같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열기보다, 그 당시에 모인 인원보다 2배 이상 모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때는 요 바쁨이 안 모여서 0.73%를 졌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진 것이 다행이기도 하다고 느끼지만 이제는 2배 이상 모여서 개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을 완수해낼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씨앗이라도 만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로 후원무치하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우구에 있시죠. 거기가 지역구가 299명, 비례대표가 299명. 그래서 1대1입니다. 기민당, 3인당, 거기도 주요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위성정당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생기고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녹색당에 투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하는 걱정하는 정당들은, 시민들은 또 다른 정당에 투표해서 독일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독일이 유럽의 강자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심판해내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제가 아까 천하람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우리 제3지대 정당이 지금 실패하는 듯이 보입니다. 잘했으면은, 잘하고 있었으면은 아마도 지금쯤에는 20석, 30석 하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은 믿습니다. 바다에는 파도와 조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파도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민심의 주류는 제3지대 정당을 밀고 있다. 그리고 그 제3지대 정당의 핵심은 세대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정당, 미래정당, 청년정당, 개혁신당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거대한 조류다. 그래서 4월 10일 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이길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다고. 이익이 있습니까? 네. 정말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념과 갈등, 이념과 진영 논리 이익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왜 세대 갈등, 성별 갈등 해야 됩니까? 이익 있습니까? 개혁신당이 이준석이 해낼 것입니다. 김정일 대표님이 해낼 것이고 천하람 위원장이 해낼 것입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전혀 다른 정치,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이원욱이 강력히 호소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민심의 주류를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듯이,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였듯이, 합리적 시민들이 모였듯이, 진영 논리에 물들지 않은 시민들이 모였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청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신당 이준석과 이원욱을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원욱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유세 다니느라 최근에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 남은 목소리 짜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준석에게 동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지역구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당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느냐? 저는 그때 선택지로 제시받았던 것이 목동이 있는 양천갑, 그리고 강동갑, 용산 이렇게 제안받았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저에게 당선될락 말락한 지역구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보수정당 입장에서 득표율 기준으로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뒤에서 4번째, 5번째에 드는 제 고향 노원병을 골라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저는 그 당시 대선 주자로서 쌩쌩했던 안철수 의원과 붙어가지고 20% 차로 깨졌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롱받는 저의 첫 번째 낙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선거에 돌입했을 때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박근혜 퀴즈이던 저 이준석 정치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부끄러움 속에서 정치를 계속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작은 정당, 그 당시에 바른정당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를 시작해야겠다는 그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으로 개편되고 저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노원병에서 27%의 득표를 하고 자유당 흑당 후보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2등하고 낙선했습니다. 저의 그 도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늘상 조롱받는 두 번째 낙선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저의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결국 다시 뭉친 보수당에서 대안도 없이 그냥 뭉치면 이긴다는 터무니없는 소리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부르짖는 보수 대통령론 속에서 제가 제 고향 노원병에 다시 나가가지고 제가 노원병 역대 최고 득표율 최다 득표수를 하고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의 세 번의 낙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노원병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선거를 배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만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제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소속된 당의 선거를 뛰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저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질문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윤핵관 간신배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권력을 탐할 때 저는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었습니다. 이게 떳떳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조로 삼는 것은 부끄럽게 한 채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을 덕목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도 뭐처럼 당선돼가지고 정승정치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처럼 당선돼서 뭐처럼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분 있는 정치를 지금까지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정말 정도를 걸어서 당선되어서 정도를 걷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게 잘못된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탄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저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고향 상계동에 쌓아왔던 그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상계동에 한 번 더 출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마주쳐서 혹시라도 다른 색깔 옷을 입고 다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계동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985년생인 제가 상계동에 자리 잡으면서 그 직전에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지하철이 갓 들어온 상계동에 그 당시에 서울역에 배우상사 일하시던 저희 아버지, 상계동에 자리 잡아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이라면은 지하철 4호선 퇴근하는 아버지, 마을버스 타시고 집에 오시면은 8시, 9시 늦었습니다.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상계동의 이준석의 마음, 어떻게 보면 지금 동탄역에서
남동탄까지 20-30분 걸려서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원래 되게 눈물 안 나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한 얘기할 때랑 두 번째로 그 서해 교전에서 산화한 장병들, 연평도 해전에서 산화한 장병들 얘기할 때 눈물이 납니다. 하나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하나는 저희 동년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계동 선거 나갈 때마다 매번 했던 공약이 있습니다. 상계동 아버지 어머니들의 출퇴근 시간을 20분 단축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하철 7호선 급행화, 4호선 급행화하겠다고 외쳤던 마음, 어쩌면 5살, 6살 이준석이 가졌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동탄에 와보니 공교롭게도 제가 오자마자 GTX 개통되고 이제는 제가 동탄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은 것을 공약하고자 합니다. 결국 트램이 완성되고 집에까지 우리 동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10분 20분 일찍 도착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제가 동탄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탄은 어떻게도 그렇게 상계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상계동에서 그 화이트 칼라들 모여가지고 믿을 거 하나는 내 자식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갖는 것이다. 이 일념 하나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동탄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육, 교육, 교육. 저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믿었던 것이 바로 상계동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어릴 때 제가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되는 정도 수준까지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상계동에서 꿈이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동탄의 아이들에게는 이준석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그 과정 속에서 공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굳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동탄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자식에게 교육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동탄의 모델처럼 되어버린다면은 저는 동탄의 아이들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 동탄에 있는 많은 가장들은 아무리 어렵게 벌고 모아도 결국엔 이 동탄에 있는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한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시범단지 아파트 팔고 신주거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탄의 이야기는 동탄의 이야기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풀어나갈 수 있다. 저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상계동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제가 지금 2020년도에 동탄 이야기를 가장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동탄을 파락군처럼 만들겠다고 합니다. 파락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물론 그분도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파락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의 재력으로 사교육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을 하는 그런 문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경쟁 속에 산생하는 괴물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의 아이들은 더 멋진 꿈을 꾸는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그 꿈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더 웅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동탄의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20년쯤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동탄 토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웃회차에서 동탄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연설을 저 대신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저에게도 시련은 많이 찾아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에게 가해진 무수한 시련들, 저는 제가 다 안고 그 안에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동탄을 위해서 일한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은 동탄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 동탄의 지향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동탄은 앞으로도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투기꾼들의 도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무한 경쟁으로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교육이 동탄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건전한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선량한 마음, 그리고 가장 공정한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동탄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탄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동탄 이곳저곳을 돌면서 아까 천하람 위원장도 말했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이과생인가 봅니다. 동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계량화하고 그리고 어디를 도와야 되나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탄 지금 매우 중요한 도전의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GTX-A가 개통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범단지와 동탄역 인근에 아주 높아진 기대감을 어떻게 동탄 전역으로 모세혈관처럼 퍼뜨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우포안이라고 하는 동탄역 앞에 단지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카림상가 일대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탄역 앞에 보면은 많은 상업용 부동산들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 동탄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망을 더 그물망처럼 구축할지 교육에 있어 가지고,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탄인데 고등학교 되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시설도 충분히 확충해야 됩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 속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환경이 어렵다, 배정받는 환경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학교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과밀화 때문에 집 앞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만약에 길을 건너가지고 가야 된다면은 그 안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공약으로 담아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돕더라도 돕지 않더라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이 길은 더 빠르게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고 미래는 곧 우리 곁에 다가와가지고 동탄은 으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동탄은 앞으로 다양한 소통 속에서 발전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꼭 선거 때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아젠다만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동탄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열어놓고 우리는 토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저 이준석 방송 나가가지고 매번 토론하는 모습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토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봐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 동탄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동탄의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동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서 발전시킬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새는 유세차가 아니겠지만은 유세차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이 동탄사동 행복센터 앞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의 미래, 동탄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문화를 동탄에 이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지금까지 동탄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이원우 구의원님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이원우 구의원님이 하신 고민들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결국 동탄에 있어가지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잘 구분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고민들이 녹아계셨습니다. 이제 동탄 1신도시를 맡아가지고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의 발전을 저와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이원우 구의원님께도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원우! 개혁신당이 이제 첫 선거를 치르는 시점에 돌입했습니다. 개혁신당,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개혁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용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그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이 화두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마크롱 대통령,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나서서 지지율 깎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옳은 소리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럽의 환자에서 다시 유럽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제 마찬가지의 길을 걷는 그런 개혁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혁의 동지가 되어주신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재도약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저희 개혁신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모두 투표하러 갈 것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부터 우리의 투표 열기는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저희가 전하는 선명한 개혁의 메시지를 동탄 전역에 퍼뜨려 주십시오. 동탄 전역에 엠버스보다 빠르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모두 손잡고 투표장에 나와서 여러분의 손으로 개혁을 완성시켜 주시고 동탄의 발전에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어떤 자산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 던져주시는 한 표는 100배, 1000배, 만배의 효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꼭 소중한 한 표 기호 7번 개혁신당에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이제 다 같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혁신당 하면 파이팅하지 마시고 필승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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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준석, 이원욱 하면 마지막으로 필승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이원욱! 이준석, 이원욱! 이준석, 이원욱! 감사합니다. 오셔서 자유롭게